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말씀은 임대료와 전기세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제목 중에서 임대료와 전기세 이 관계를 딱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임대료를 좀 적당하게 잘 내면은 전기세가 줄고 또 임대료가 적당하지 않으면은 또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구조는 필리핀의 날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아열대 지방에 속한 나라라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주거 환경이 좋지가 않은 곳은 더 덥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도 있고 바람도 잘 통하고 또 좀 고지대 이런 곳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바기오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바기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원한 고지대라 시원한 날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닐라 일대에서는 안티폴라하고 따가이따이 그쪽이 좀 시원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따가이따이 쪽이 좀 환경이 나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주거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닐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콘크리트 숲속에서, 그러니까 햇볕을 가릴 곳도 없고 그런 곳에서 떼약볕을 맞으면서 또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되면은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습니다. 또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또 필리핀도 전기세가 싼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과 전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또 주변 환경하고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집 주변에 큰 하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임대를 할 때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가 12시부터 4시, 5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햇볕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향을 집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은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런 집은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죠. 그런데다 필리핀 집 구조가 지진 때문에 블럭을 쌓아 올려가지고 블럭 구멍에다가 세면을 꽉 채워놓습니다. 물론 그 블럭 3칸 사이에다가 철근을 넣게 됐죠. 그리고 3개 위에도 철근을 넣어서 엮어서 집어넣으면서 세면을 넣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됩니다. 콘크리트처럼. 그리고 이제 바깥을 또 세면을 앞뒤로 발라놓으면은 말르면 정말 콘크리트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콘크리트 아파트를 줘봐야 수명이 30년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해지는데, 이 필리핀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100년이 간다 그럽니다. 콘크리트가 비가 와서 말리면서 점점 굳기 때문에 이 세면못이 안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햇볕을 받았다 하면은 이게 막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온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돌. 그런 구조 속에서 12시부터 4시, 5시까지 햇볕을 이빠이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떨어졌다고 해도 시원하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바로 집 세면 벽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열받은 것이 열이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낮보다 더 덥습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집을 임대료도 살게 되면은 임대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임대를 하는 집은 일단 2배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또 계약을 지가 직접 하지 않았다면
전기세도 지가 또 직접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내게 되면 브로커가 거기다 또 얹어서 받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 건하고 또 별도의 얘기죠. 이 건에서는 집 구조와 그다음에 전기세 관계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구조가 아침에는 햇살을 받지만 오후에는 해를 등지고 있는 집은 그래도 덜 뜨겁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태양 아래 있는데 뭐가 그런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으로 햇볕을 받는 거하고 등지고 받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이 달궈져도 조금 덜 뜨겁죠. 그런데다가 이 집이 구조가 높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천장이 높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천장하고 그 지붕, 그게 또 높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높은 집은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밑에는 그래도 덜 뜨겁기 때문에 선풍기만 켜도 견딜만 하죠. 선풍기만 켜도. 그런데 그렇게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데다 지붕도 얕다. 이렇게 되면은 불가마입니다. 불가마. 그런 데서는 24시간 에어컨을 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햇볕을 정면으로 받았다 하면은 진짜 최악의 거주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계약서마저 자기가 집주인하고 1대1로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다 하면은 얹어주는 돈까지 있는 거죠. 얹어주는 돈. 그러니까 최악의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임대 계약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 조건이 좀 좋은 데는, 예를 들면 마닐라 같은 데도 빌리지 좋은 데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태양을 등지고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뜨거운 날, 그러니까 평소에 12시부터 4시, 5시에도 에어컨 안 켜도 됩니다. 그냥 선풍기만 켜놔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뭐 그냥 선풍기 안 켜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전기세가 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세만 싼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렇게 많이 안 쐬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자주 안 쐬고 자연 바람을 맞고 사니까 건강도 좋죠. 그러니까 이런 데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주거비를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세를 덜 내면서 연간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면은 당연히 주거비 쪽에다가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마닐라 시내 그런 데가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닐라 시내도 그렇고 시내 외곽에, 그러니까 시내죠, 시내. 마닐라 시내의 외곽 지역에도 빌리지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리지를 찾아가 보면은 일단 빌리지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전기세를 좀 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발짝 더 나온다. 그러니까 마닐라 시는 아니고 시 다음 정도의 그런 데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빌리지들이 많습니다. 수영장도 좀 크고 또 단지도 크고 그다음에 집 규모도 크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더 크고 높죠. 이런 데 있는 집 중에서 나무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령 바깥에는 키만 크는 나무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키가 외곽에는 키가 꽉꽉 자라죠. 야자수 열매도 일종의 그런 나무죠. 야자수도. 그런데 이제 그냥 쭉쭉 올라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외곽에다 치고 그 다음에는 그늘이 퍼지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 안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합니다.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미 해가 얼루 떠서 얼루 지고 그런 거를 다 계산해 놨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해를 등지게 되는 겁니다. 해를 등지니까 정면으로 햇살을 안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의 기온도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단층이라도 이 천장이 높은 겁니다. 천장이 높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천장하고 바깥의 지붕, 그 지붕하고 또 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람구멍을 넣어놔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기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설계한 집은 천장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낸 집들, 특히 그 타운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싸구려 그런 그 빌리지들, 이런 데 가보면은 집은 이쁘죠. 그런데 고가 낮아가지고 그 2층에 올라가서 천장하고 그 된조하고 그 손을 대보면 막 불가마 같습니다. 불가마. 그런 데는 낮에는 2층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 사우나 정도 그 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위에서는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선풍기를 세게 막 2단 3단을 틀어놓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모르고 집을 임대했던 사람은 중간에 나가야 되든지 다 주고 나가야 되죠. 지가 계약 이전에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못 갖고 나가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약 끝나고 너 와서 가져가. 이렇게 먹겠다는 심보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해놓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있으려면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놈들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주변 환경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계약을 잘못해놓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대료와 전기료의 그 상관관계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임대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필리핀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필리핀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거비에다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결국은 환경 좋은 데 가서 사는 것이 자기한테는 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지만 또 필리핀 욕을 안 하고 필리핀 사람들 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필리핀 사람들 욕을 하고 갈 때 막 그 나쁜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은 필리핀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다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그 영상이나 또 뭐 블로그 이런 글 댓글을 보면은 맞아 다 개새끼들이야 이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